안녕하세요. 배당소년입니다. 제가 반도체 3배짜리 ETF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5월 달에 급락을 또 맞으면서 레버리지 ETF를 투자하면서 느꼈던 점을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5월 달에 해외 주식 순결제 규모를 보시면은 1등이 반도체 3배짜리 ETF고 3등이 나스닥 3배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여기서만 봐도 1, 2, 3등 중에서 1등과 3등이 3배짜리 ETF예요. 지금 현재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레버리지 투자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달에 급등과 급락이 동시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급등을 해서 이 3배짜리 ETF를 산 건지 아니면은 많이 빠지니까 나중에 올랐을 때 더 크게 가겠다 하고서나 급락 때 이거를 3배짜리 ETF를 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급등할 때는 되도록이면 사지 않았고 하락하고 있을 때 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3배짜리 ETF를 한번 보시면은 4월 달에 종가가 36.9불이었어요. 그리고 5월 달에 저점이 28.13불이었습니다. 5월 달 시작 대비해서 마이너스가 23%나 떨어졌습니다. 3배짜리 ETF를 하면은 이게 적은 폭일 수도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주식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폭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진 다음에 다시 한번 가파르게 올랐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점에서 콱 잡았다 이런 사람들은 많이 없을 거고 아마 조금씩 분할로 샀다는 사람들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사고 나서 굉장히 오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깝다 그때 더 살 걸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5월 초반에 사신 분들은 살 때마다 떨어지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다시 오르니까 기회를 놓쳤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급등락이 굉장히 컸습니다. 제가 이 반도체 3배짜리 ETF를 매수하기 시작했던 게 1월 말에서 2월 초반이었습니다. 그때쯤에 시작을 해서 주식을 지금까지 사서 조금씩 모아가고 있는데 21년 들어서 20% 이상 하락했던 적이 벌써 2번이나 찾아왔어요. 3월달이랑 그리고 5월달이죠. 아마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하락을 견디지 못하고 분명히 손절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패닉셀 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2월에서 3월 넘어올 때 굉장히 급격한 하락을 맞으니까 제가 이때 대책을 세웠던 게 분할 매수로 가자. 그냥 철저하게 마이너스 10% 나올 때마다 분할로 가자. 이게 언제까지 하락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5월 달에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대응을 했습니다. 이 반도체 ETF가 급격한 하락을 맞으니까 저는 궁금했던 게 나스닥을 추종하는 TQQQ도 분명히 3배짜리 ETF니까 어느 정도 차이 나나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수익률 면에서는 일단은 5월 달에는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차이 나는 점은 반도체 ETF 같은 경우는 나스닥 추종하는 ETF보다 하락폭이 조금 더 컸어요. 근데 수익률은 비슷했습니다. 여기서 느꼈던 거는 이게 위아래 변동성이 크니까 조금은 조심을 해야겠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돈만 무조건 벌겠다 생각하고서나 들어오신 분들은 조금 힘들어 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일단은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반도체를 추종하느냐 아니면 나스닥을 추종하느냐 이 차이거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이클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좋을 때는 굉장히 좋고 안 좋을 때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클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수다 보니까 그리고 기술주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비교적 반도체보다는 움직임이 좀 덜해요. 안정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21년 들어서 수익률을 보면은 파란색이 반도체고 노란색이 나스닥 추종입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고점 올라갈 때는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다시 떨어질 때도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져요. 그것과 비교해서 보면은 나스닥 추종하는 경우는 그렇게 급등락이 크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다시 2월달 아니면 1월달 말 그때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이 반도체보다는 나스닥 추종이 오히려 좀 낫겠다. 아니면은 비중 조절을 해서 두 개를 동시에 같이 가져가는 게 조금 더 비교적 안전하지 않을까. 심리적으로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했어요.
아마 이렇게 3배짜리 반도체 ETF 투자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이 변동성을 좀 줄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의 앞으로 반도체 3배짜리 ETF의 투자 전략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첫 번째는 불타기,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올라갈 때는 매수를 안 할 예정이고, 그리고 물타기, 하락할 때 매수는 제가 32불 이하로 떨어질 때는 매수를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락하지 않는 이상 지금 현재 포지션에서 추가적으로 주식을 더 매수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 비중이 현재 한 자릿대로 내려와 있는 상태고, 그리고 포트에서 이 반도체 3배짜리 ETF가 이미 30% 조금 넘게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변동성을 늘리기는 조금은 위험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타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고점에서 매도할 생각이 일단 저는 없어요. 대부분 다 주식 하시는 분들, 아마 주식을 많이 하신 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주식을 이제 막 시작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최고점에서 매도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럴 생각은 없고 그냥 중간중간에 크게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막 한 5%에서 10% 이상 올라가는 경우, 뭐 10% 이상 올라가는 경우들도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이럴 때마다 물량을 조금씩 줄여갈 예정이에요. 마지막으로는 3월달이랑 이번 5월달처럼 큰 하락이 왔을 때 눈탱이 쳐맞지 않기 위해서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계속 가지고 있을 예정이고, 현금 흐름도 꾸준하게 들어오는지 이걸 체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투자를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안정성을 위해서거든요. 변동성이 크니까 이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평균 단가를 줄이지 못하면은 다시 올라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그 평균 단가를 넘어갈 수 있을까? 이런 위기감도 저는 몇 번 느꼈어요. 그래서 이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렇게 느꼈고, 그러면서 이거를 꾸준하게 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현금 흐름이 잘 들어와야 된다, 여기까지 제가 생각을 하니까 레버리지 투자할 때는 이 현금의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반도체 ETF 이렇게 레버리지를 산 지가 벌써 4개월이 됐습니다. 이 4개월 동안 큰 하락이 벌써 2번이나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하방은 닫으면서 상방을 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렇게 레버리지 ETF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본인의 투자 의견을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